최근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우리 삶을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19의 발생 원인으로 강력하게 거론되는 가설 중 하나는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하면서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환경이 변하게 되어 바이러스 매개체 발생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또한 서식지를 잃은 야생동물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되는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영화 인터스텔라와 월 2를 통해 기후변화, 자원순환, 탄소 중립 등에 대해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정부, 기업, 개인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합니다. 먼저 영화 인터스텔라는 가까운 미래 식량난과 환경변화에 의해서 세계 각국의 정부와 경제가 완전히 붕괴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멸망 시간이 진행되던 어느 날 우주 어느 시간과 공간에서 불가사의한 틈이 발견되고 이곳에서 보내오는 신호를 찾아서 인류가 정착할 수 있는 새로운 행성을 발견하기 위한 여행을 시작한다는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구의 모습은 야구 경기 중 황사 같은 먼지가 폭풍처럼 밀려오고 밀농사가 불가능해져서 옥수수만 심게 되는 등 심각한 기후변화를 겪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최근에는 메가가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미국의 남서부 지방이 겪고 있는 가뭄의 경우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지속될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러한 메가가뭄은 특정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세계 전 지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가뭄으로 인한 식량난과 이로 인한 분쟁 가능성, 그리고 동식물의 멸종 가능성 등은 영화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리고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연구를 추진해온 연세대학교 미래정부연구센터는 글로벌 시대의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인식조사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후변화 관련 산업 육성, 이산화탄소 흡수원 조성, 주변국가 외교적 해결, 전기차 구매보조금 확대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최근 영국 글래스고에서 환경 분야의 유엔청회라고 할 수 있는 유엔 기후 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렸습니다. 최대 목표는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기후행동 의지를 모으는 것이었죠. 전 세계 환경구호단체들은 회의에 맞춰 바꿔야 하는 것은 기후가 아니라 정치라는 구호 등을 외치며 곳곳에서 시위를 벌여 각국의 구체적인 기후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자국의 경제사정과 여러 이해관계로 인하여 의미 있는 대책보다는 정치적 선정과 구호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의 파국을 막기에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으며 지구 종말 시계는 자정 1분 전이라는 영국 총리의 말이 강렬한 여운을 남기는 가운데 영화 인터스텔라 속 기후변화적 상황이 상상이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진행형이라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생각해 볼 또 하나의 질문은 기후변화의 원인에 관한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최근 보고서에서 인간의 영향으로 대기와 해양, 육지가 온난한 것은 분명하다고 밝혀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가 과학적 사실이라는 점을 더욱 강하게 규정했죠. 인간이 지구의 모습을 바꾸는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했다는 일세 역시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하는 물건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 하나인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10년 안에 석탄화력 발전소 배출량을 능가해 기후변화 대응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경고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가볍고 단단하고 예쁘고 비교적 저렴한 덕분에 우리에게 편리함만 줄 것 같던 플라스틱이지만 이제는 그러한 편리함이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산된 플라스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전 세계 해안가에 버려진 쓰레기의 61%가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환경사진가 크리스 조던은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한 어미 알바트로스가 새끼에게 플라스틱을 먹이는 사진을 통해 플라스틱 해양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준 바 있습니다. 여기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와 지구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영화 월-E는 마구잡이로 사용되는 자원 고갈과 버려지는 쓰레기들로 인해 지구는 점점 병들어가고, 이러한 지구에서 살아갈 수 없는 인간들이 우주로 떠나자 모두가 떠나버린 지구에 남겨진 폐기물 수거 처리용 로봇들이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 고군분투를 펼치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월-E의 경우 지구에 버려진 폐기물들을 가져다 몸통에 넣고 압축해 뱉어버리는 능력을 가진 로봇으로서 폐기물을 본인의 연료로 사용하는 등 자원을 순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현실의 경우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의 단 9%만이 재활용되는데 그쳤다는 점에서 플라스틱 쓰레기의 재활용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활용하여 다양한 상품을 제작하고 있는 일본 시나드는 파타고니아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하는 책에서 매출의 1%를 자연환경의 보존과 복구에 사용하는 지구세를 도입하고, 고객들이 쓰레기를 늘리지 않도록 평생 수선을 책임지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면서 죽은 행성에서는 어떤 사업도 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현실판 월-E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최근 서울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주요 대도시는 같은 기간 동안 2.2도씨 상승해서 전 지구 평균보다 2배나 심한 온난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의 여름은 29일 증가했으며 겨울에 한강이 동결되는 기간도 짧게 느껴지기도 하죠. 기후변화는 북극의 얼음만 녹이는 것이 아닌 듯합니다. 또한 홍수 등 자연재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우리나라 역시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백신으로서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이 언급됩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2018년 매출량 대비 40%를 감축하고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물론 기업 현실과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도 있지만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화석연료를 중재하려는 정부, 기업, 개인의 지혜를 계속해서 모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영화 인터스텔라와 월-E에서 묘사된 지구의 모습이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에게 닥칠 현실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오늘 두 편의 영화에서 펼쳐지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항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지만, 이러한 상황들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모습이 생각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앞에서 제기한 이슈들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일상 속에서 간편하다는 이유로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플라스틱 포장 용기는 어쩔 수 없는 것일까요? 이동하면서 음료를 먹기 위해 포장하는 용기 등을 줄이기 위한 본인만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부가 자연환경의 보존과 복구에 필요한 지구세를 도입한다면 기꺼이 자발적으로 지불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탄소 중립은 아직 시기상조일까요? 아니면 최대한 빨리 서둘러야 할 문제일까요?